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님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 박춘희입니다. 제299회 평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일로 회부된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천 웰컴센터 신축, 평창 박림 3배 민속 전통문화시설 건립,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 주진리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에 이어 현지 확인,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본건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예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여경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여경입니다.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계획안은 토지 취득이 2건 3필지에 1,484제곱미터 3억 6,284만 원이며 건물 취득이 4건에 7동 2,812.58제곱미터 139억 8,38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개촌 웰컴센터 조성 건물 취득건입니다. 본 사업은 개촌마을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공모사업인 개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거점 시설인 개촌 웰컴센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박림면 개촌리 1493-6번지 외 5필지로서 건물 신축 규모는 한 동 연면적 100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평창 박림 3배 민속 전통문화시설 부지 및 건물 취득건입니다. 2022년 강원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평창 박림 3배 민속과 관련된
전시, 체험, 공연, 전수활동 등을 위한 전통문화시설을 조성을 하고자 하며 무형문화의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박림면 박림리 1334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은 1322제곱미터이며 매입 예정 가격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 규모는 연면적 330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거점 시설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권입니다.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거점 시설 조성을 통하여 평창읍 하리 지역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재해 및 생활안전 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마을 공간 개선 및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평창읍 하리 112-8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162제곱미터이며 매입 예정 가격은 1억 3,284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 규모는 하리 마을지원센터가 한동 연면적 788.94제곱미터로 사업비는 34억 원이며 하리 지속가능 시범주택은 2동 연면적 185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입니다. 이외 건물 매입은 한동 연면적 98제곱미터로 예정 가격은 5,880만 원입니다. 끝으로 16페이지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건물 취득권입니다.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 환경 개선과 장기간 제설재를 보관하고자 평창읍 주진리에 제설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평창읍 주진리 268-1번지 1원이며 신축 규모는 연면적 410.64제곱미터로 사업비는 13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의 실태 및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및 질의 답변 시간에 사업주管부서장과 함께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욱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개촌 웰컴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제297회 평창군 의회 임시회에서 박림면 개촌리 1455-3번지 외 5필지와 구 개촌장 모텔 일동에 대한 취득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번에 지상 3층 건물 신축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 2에 의하면 도지사는 군으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 반영률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 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업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제기된 다양한 우려가 기후로 남을 수 있도록 의회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웰컴센터가 지역의 문화적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조 평창 박림 3배 민속 전통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강원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평창 박림 3배 민속을 전승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림면 박림리 1334번지를 매입하여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대상 부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상대 보호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및 박림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주거용지로 도시계획 도로에 접촉되지 않으면 운하 및 집회시설의 건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평창 박림 300민속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조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거점 시설 조성입니다.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평창읍의 열악한 정조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평창읍 하리 112-8번지회 1필지 및 기존 건물 1동, 신축 건물 3동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대상 부지의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의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6쪽입니다. 평창 향교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이나 강원도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허용 기존 고시 범위 외의 지역이므로 행위 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민들의 소통 공간과 체험형 공간 등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사업이 환경 개선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도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주진리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은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평창읍 주진리 268-1번지에 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제설창고 1동과 부속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제설제를 장기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도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사전 협의한 대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금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오후 3시부터 이곳에서 속개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 계획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 개촌 웰컴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현장은 오늘은 안 가봤지만 전번에 그때 현지 확인 때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봤고 그 지난달인가 교육청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개촌의 학부모들께서 요청이 좀 있었어요. 네. 그 개촌 지역에 이제 클래식으로 인해서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시골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데
숙소가 없어서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이번 그 웰컴 센터를 조성할 때 지금 기존의 목적에 더 플러스해서 그 유학을 올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그런 숙소 건립이 좀 가능한지, 그런 가능하다면 거기에 한 부분이라도 담아주면 거기에 유학을 올 수 있게,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공주택, 임대주택이 좀 필요하다는데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를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이거 지금 그 개천 크래시 예술마을 추진할 당시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 지금 농촌 유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희망하는 그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지금 막히는 게 숙소에서 다 막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 그 균형 발전과에 혹시 이런 좀 그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저희가 요구를 좀 했었고요. 그 도에서는 그 강원 스테이라는 사업이 좀 있어서 균형 발전과에서 우리 클래식 예술마을하고 요 강원 스테이 사업을 좀 추가적으로 좀 지원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저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숙소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앞으로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 네, 앞으로 이제 지금 내용은 뭐 들어가죠? 지금 계획 중인 거는 웰컴 센터에는 그 1층은 이제 주로 공연하고 교육장으로 쓰게 되고요. 그 2층은 이제 레지던시 건물이고 3층이 이제 숙박인데 대부분이 다 클래식을 그 뭐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요 웰컴 센터를 좀 쓸 계획이고, 그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뭐 학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아닌데 네. 그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이제 있었으면 하고 바라니까 예, 거기에 맞습니다. 예. 그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면 좀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은 있나요? 거기 웰컴 센터에 같이 플러스해서 하는 건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좀 강원 스테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좀 유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그 좀 접목을 좀 시키는 걸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휴콘 때문에 좀 갔다 왔는데 그 뭐 현지인들 주민들 요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이 숙박 부분을 좀 계속 그렇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숙박은 비단 뭐 이렇게 방림면뿐 아니라 네. 우리 지역 뭐 대관령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숙박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처럼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부분은 더욱더 저 욕구가 많이 있으니까 예. 과장님 그쪽으로 또 네, 연계 많이 사업 한번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물론 이제 웰컴 센터도 중요한데 저희가 저번에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완이 되고 있나요? 지금 그 개촌장 그 요번에 그 보상 문제가 조금 걸려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조금 좀 강하게 좀 뭐 드라이브를 못 했는데요. 이번에 지금 개촌장 건물하고 토지 부분에 대한 보상 협의가 잘 마무리돼서 저희가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들을 바로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자료를 좀 말씀드려서 받았는데 실시 설계된 부분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어느 실시 설계 말씀?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아닌가요? 웰컴 센터 말씀하시는? 웰컴 센터 말고 전체적인 그 예술 마을 조성에 대한 네, 전체 뭐 사업비 110억 부분에 대한 것들 집행 계획은 다 지금 그 마무리가 됐고요. 이 계획은 지금 국토부에 지금 현재 그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도 조건부 승인 다 떨어진 거 아닌가요? 지금 국토부에서 최종 그 민간 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지방시대위원회에 그 심의하고 그 협약 체결하는 것들을 아직 좀 진행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현장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뭐 과장님하고도 잠깐 나눴고 팀장님하고 좀 나누긴 했는데
느낀 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뭐 일부 주민들은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번에 저희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하고 좀 얘기를 더 나누셔서 내용들이 좀 담길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클래식 웰컴 센터 같은 경우도 공연하고 교육하고 뭐 그 숙소 일정 부분 숙소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기 클래식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웰컴 센터. 그죠? 예, 예. 웰컴 네, 센터에는 네. 그게 맞는 건지는 뭐 물론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성은 네. 느껴지지만 몇 개 정도 객실이 게스트하우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몇 호실 정도가? 지금 뭐 2층은 이제 레지던시 네. 건물이고 3층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숙박 시설로 할 건데요. 네. 지금 규모는 아직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건축에 대한 뭐 기본 및 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그 숙박 시설의 규모나 개수를 좀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좀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학생들이 오고자 하는 수요도 필요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그쪽에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같이 고민을 좀 예. 풀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 주민들하고의 그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이번 달 안으로라도 하루 빨리 좀 만들어 주실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마을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좀 할 때 저희 좀 학부모들도 좀 많이 좀 참여를 좀 시킬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지역을 또 이끌고 나가야 될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개천 클래식 예술 마을의 어떤 주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나 학부모들을 좀 많이 좀 참여시키고 좋은 의견들 좀 많이 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지역에 말씀하신 학부모님들 또 청년들도 중요하고 지역에 계신 몇몇 분들은 사실 클래식 축제에부터 처음부터 네. 너무나 관심 많았던 분들이 예, 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좀 다양하게 의견 들을 수 있도록 그분들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공연이나 교육하는 장소가 우리가 꼭 이거 말고도 다른 용도로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들어지면 거의 1년 360일, 365일 이 용도로 거의 계속 풀로 돌아간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1층은 용도를 문화 및 집필 시설 용도로 네, 좀 네.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뭐 지금 여기는 지금 대표적인 것만 지금 나열해 놓은 거고 네. 그 외에 지역 주민들 뭐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이런 네. 뭐 행사나 예. 그런 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주민들에게 같이 좀 지금 단계에서부터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뭐 동료 의원들이 우려되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단지 개천 웰컴센터 조성만 할 게 아니고 인근에 뭐 관광 코스라든가 어떤 관광 상품과 이렇게 연계 방안도 검토하고 계시나요? 그 지금 사실 뭐 방림면에 그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 부분이 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관광정책과에서 뭐 이거 외에도 뭐 미탄에 비해서 사실 관광지이 좀 많이 좀 부족한 방림을 어떻게 좀 관광장 개발을 할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뭐 의원님께 좀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좀 없습니다만 뭐 기존에 있었던 것만이라도 그 뭐 국민여가 캠핑장이나 뭐 이런 또 천재당이나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연계해서 좀 저희가 클래식 축제 때도 올해도 좀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만 뭐 캠핑객들을 지금 뭐 클래식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뭐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하여튼 주변 관광지하고 좀 연계하고 또 새로운 관광장 개발도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연계적으로 계속 그런 관광 상품이라든가 그런 거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가야지 단순히 그 웰컴 센터 그 조성만 해서 클래식 마을 뭐 그거만 하면은 이게 어떤 좀 단기간에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을 좀 내다보신다면 지금 뭐 거기 관광 상품이 없지만 그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그래야지 이게
지속성으로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그 홍보 계획도 좀 수립하셔갖고 좀 같이 어울려서 가는 걸로 그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시도해 주시기 뭐 바랍니다. 저희가 개촌 뭐 클래식 예술 마을이라는 거는 사실 간판이고요. 실제로 그 안에서 물건 파는 것들은 다양하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지역 주민들하고 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뭐 일단 급한 거 좀 해놓고 저희가 개촌 클래식 예술 마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할 건지 마을 전체에 대한 그런 뭐 계획도 좀 저희가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그 처음에 거기 위치가 조성이 될지도 몇몇 주민들은 많은 반대를 좀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많이 참고하셔갖고 단지 그 웰컴 센터 마을뿐만 아닌 지역의 관광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라는 것도 좀 설득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멀리 좀 안목을 내다보고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앞으로 특히나 지역의 이미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용된 시설물은 건물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근데 다 만든 다음에 그 건물 자체 건립의 운영 그 목적에 맞게끔 그걸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건축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치밀한 계획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차적인 건 건물 짓는 건 예산이 있으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운영 관리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주민들의 의지, 행정의 무한한 관심, 그리고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 여러 가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추후에 그런 어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해서 활용 극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이라든지 또는 그런 좀 치밀한 작전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그 웰컴 센터 뭐 조성 이후에 제가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한 것들도 뭐 건물이 지어지면서 저희가 좀 준비를 좀 하고요. 특히나 뭐 최종적으로 사실 제 목표는 마을 주민들이 이 웰컴 센터를 지금 본인들이 어떤 직접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게 저희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존에 좀 하고 있는 K아츠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도 지역 주민들한테 좀 전수하고 그 웰컴 센터가 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행정에서 계속 관여하고 있고 관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주민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물론 근데 또 주민들의 역량이 또 부족해서 또 마음만 열심히 가지 또 현실이 안 따라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감안해서 하여간 많은 부분을 좀 관심을 좀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가 소관 평창 방림 삼배민속 전통 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입니다. 안 좋은 소리를 먼저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매도 먼저 맞으라고. 그렇지 않아서 제가 조금 아쉬운 소리 좀 하겠습니다. 공공의 사회 어떤 그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건물이라 하면은 대부분이 공공장소에 그 부지가 매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입지적인 조건을 먼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느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고 도심지를 벗어난 쾌적하고 활용 가능한 좋은 지역이어야 한다라는 것에 입지를 먼저 고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것을 알아보셨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현장으로 가봤을 오늘 그 자리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주택도 있었고 그래서 300원놀이 그 전수관이라는 것은
자연과 어울려야 되고 좀 더 정적이어야 되고 그렇긴데 이게 주택이 있는 중심 그 물론 약간 끝자락인데 뒤쪽에 그 좁은 곳에 비집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지적인 차원에서 저는 조금 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거기를 선정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 보존회에서 맨 처음에 이제 지어달라는 위치는 천재당이었습니다. 근데 천재당은 지을 수 없는 위치라는 거를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어달라는 위치가 멋다리 주유소 쪽이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라고 큰 간판이 되어 있는 그 주변에다가 지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거기에다 짓게 되면 주민분들이 다 방림 그 면사무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많잖아요. 그 보존 회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연세도 또 어느 정도 또 있으신 분들이 건물을 저희가 한 2년차 사업으로 진 이후에 그분들이 계속 그 시설을 10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을 하려면 조금 가까이에서 생활권 내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권 내에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복지회관 2층을 제가 맨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복지회관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공간으로서 연습 공간이라던가 전시라던가 그런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을 짓기보다는 유지 관리비가 워낙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건물을 짓기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안 쓰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를 조금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드림센터 2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드림센터 2층에. 그래서 그 건물을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 어쨌든 야외에서 공연을 할 때는 천재당에 저희 컨테이너에서 이제 물품 거기 뭐 소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넓은 장소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유휴 공간이 발생이 되면 그 공간을 좀 활용하는 부분은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 부분도 1층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1층에 보면 아시겠지만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는 주민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은 조금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럼 그것도 어렵겠구나 해서 그 뒤에 면사무소 뒤에 있는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 다양하게 알아본 다음에 저희가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그 공간에 3일 동안 다녔습니다.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면사무소에서 도로폭도 넓고 주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위치에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그 위치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도 틀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경로당을 하나 지축하는 게 아니고 그 생활 밀접형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에 관련된 공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도심에서 벗어나도 관계는 없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누차 생각 뭐 얘기하지만 좀 주택도 좀 한가하고 없고 주변에 좀 자연경관도 괜찮고 그리고 그 연습하고 또는 또 거기서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왜 없었을까? 그래서 저희들 천대장 쪽을 나는 천대장 쪽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거기는 또 뭐 이쪽 그 하천 부지 아닌 그 뚝방 위쪽에 보면 거기 뭐 하려면 땅을 파면 또 그 집수조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못했는가라는 의구심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이게 뭐 주민들이 특히나 또 그 300호 타시는 분들이 뭐 그 자리를 굳이 원하신다면 가깝고 편리하다고 생각하신다면야 뭐 저희들도 뭐 따라 드려야 하는 건 의당 맞고요. 근데 어쩌면 행정에서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장소를 좀 여유 있게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치다 보니까 한 번 지어지면 이제 다시 옮기긴 쉽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 뒤에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설령 그렇지는 않겠지만 연습하고 막 돌리다 보면은 누군가는 또 시끄럽다고 소리 지를 겁니다. 주변 누군가는 그렇고 또 쾌적하지 않아요 거기가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두는 이렇게 뭐 좀 아쉬움이 얘기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이 원하신다면은 뭐 그래서 한번 그 여쭤보라 하시는 거죠. 그분들한테 한번 그 방림면 주민들하고 민속보전하고 해서 한번 좀 시간을 걸리더라도 그 자리 아닌 좋은 장소가 물색할 수는 있는지, 한 번 지으면 100년이 200년 갈 수도 있거든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라도. 그래서 정말 민속이 살아나고 정말 마당에 뛰어놀고 꽹광거려도 누구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지 다시 한번 그런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질 수 있는지, 과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시간을 조금 두고 여유 있게 정말 필요한 공간을 원하는 만큼의 규모로 조금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급하시다고. 네. 급하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하시다고 당장 여기서 사무실도 너무 좋고 조금 원하는 국가를 그분들이 지어달라고 꽤 오랫동안 말씀을- 기다렸잖아요. 계속 그죠? 맞습니다. 벌써 한 3년 정도 됐죠. 됐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방림 300은 무형문화재 지정된 이것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전수관 지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뭐 3년을 기다리셨는데 단 몇 개월 더 못 기다릴까요? 부지 선정하는 데서 좀 논의를 더 하겠다는데. 찾아보다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저는 그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분들에게 뭐 접근성이 편리하고 뭐 편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얘기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좀 미래를 좀 보자고 얘기를 해서 한번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좀 더 좋은 장소 찾아보자고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뛰어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물론 힘드시겠지만 멀리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거 하고 나면은 그렇게 칭찬받을 자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여기가 칭찬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설이든지 지금 전통민속 저희 뭐 문화 관련 시설을 짓게 되면 다 짓고 나면 칭찬받을 만한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비도 워낙 많이 들고요. 저희가 뭐 지금 황병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희 단순하게 공과금하고 인건비만 해도 연 6천이 들어가거든요. 아라리도 그렇고요. 5천 정도 들어가죠. 저희 저 둔전평도 그렇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존의 건물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분들도 네, 참고상으로 들으시면 네네. 가장 되실 것 같아요. 전수관은 300호 민속놀이의 무형문화재가 나중에 독립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지역의 조그마한 방림면에 축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반드시 축제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가면은 여기 가서 축제를 못 해요. 그래서 좀 오픈돼 있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을 찾아서 아마 전수관을 만들어 놔야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방림 350 제 역할을 기획을 하지 않을까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주 예리하게 질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 않게 또 지적을 좀 할게요. 그 많이 고민을 하고 흔적한 부분에 제가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한다면 터가 사실은 400평밖에 안 되는 데에다가 전수관을 지면 400평에다가 100평을 지으면 남는 공간이 없어요. 사실 전수관이라는 거는 이런 민속에 관한 부분은 실내에서 연습은 그 기능만 연습을 하면 돼요. 장구나 뭐 이렇게 풍물 정도는 연습을 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마당의 규모가 사실 400평에 100평을 짓고 나면 계산상으로는 300평이 남아야 되지만 가후로 다 이게 이격거리를 띄우고 나면 100평도 남기 힘들어요. 사실은 집을 지으면.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보조적인 그런 연습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을 하면 여기에 전시 체험 공연 전수 활동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전시의 기능이 있다 하면 여기 또 자리가 아니에요. 전시는 그래도 단원들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에 전시된 물품을 관람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 삼배 문화에 필요했던 그런 뭐 배틀이라든가 뭐 물레 뭐 이런 도구 이런 것까지 전시 민속품의 도구의 전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보여주려면 이 위치가 또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거기 위치를 보면 2단으로 돼 있던데 토목비가 또 들어요. 거기서 맨 밑에 옹벽을 써서 평탄을 하든 우회를 까서 우회에 석축이든 또 그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방지할 수 있는 또 공사를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비탈에 있는 길이 비탈에 있는 데 옆에다가 평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출입이 아주 용이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안 좋다고 보고 그래서 자리가 적지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천재단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천재단 부근에 있어야 거기서 연습도 하고 그 전수관에서 연습도 하고 그 마당에 가서 다시 큰 연습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적지가 정말 아닌 것 같아. 이게 그 활용도 면에서 정말 안 맞는 게 그러면 지금 위치에 지금 얘기했던 위치에 이제 전수관이 지어지면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비품 뭐 이런 것도 다시 차에다 싣고 천재단까지 또 와야 되고 거기서 연습 끝나면 또 갔다가 보관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고 어쨌든 좀 그 불편해요. 그래서 이 적지가 아닌 걸로 생각이 돼서 좀 몇 달 늦더라도 다른 자리를 한번 찾아보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듯 싶어요. 뭐 다른 우리 의원들 얘기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거의 많은 부분에 우리 김성기 의원의 의견에 동의를 많이 해요. 뭐 좀 늦더라도 설득을 시키고 다시 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원입니다. 지금 동료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에 저도 조금은 생각하는 게 만약에 바깥에서 공연을 한다는 거 바로 앞에 그 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나중에 만약에 그 자리를 한다면 그 집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바로 밑에 거기 바깥에서 시끄럽게 굴거리면 그 민원도 제기가 안 되겠어. 저희가 연습하는 공간은 다 방음 시설을 하니까요.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거기를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보면은 뭐 이제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거기를 굳이 해야 된다면 그 집 앞에 바로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지 그래도 효율적으로 쓰지 않나 바로 길 옆이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향후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요. 나부터라도 바로 우집에 그 전시 체험관이라고 딱 서 있는데 아무래도 그거 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으니까 아까 동료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깊이 고민하시고 여러 각도로 한번 그렇게 좀 잘 생각해보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물이라는 거는 정말 하나 주면 이제는 어떻게 옮길 수도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무슨 유휴공간을 건물을 이용하면 가장 좋긴 한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박림에서는 꼭 필요로 하고 하니까 한번 다각도로 힘드시겠지만 좀 이것도 나중에 사후에 일어날 일도 좀 뭐 미리 생각을 안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예, 말씀하세요. 네, 보존회 저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분들께서는요, 그
조금 큰 건물의 규모의 그런 전통 문화 시설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자그마치만 본인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요. 실제 큰 행사를 하거나 실제 뭐 바깥에 있는 규모가 큰 그런 소품을 가지고 연습하는 거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천재당에서 하시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규모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지금 다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요. 크게 뭐 지으려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게 과장님 제가 가서 보니까 저도 같이 동료 의원들하고 거의 같은 느낌인데 아까 우리 박준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집이 나중에 그게 저는 100% 허락낼 것 같아요. 그거요. 그냥은 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그게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그 주인하고 아마 이게 접촉해 보신 건 없죠. 아직. 네. 네, 없죠. 100%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차장이 멀리 있어가지고 주차 공간이 다 된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가까운 데 주차하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주차장도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그 부지를 조금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앞에 보면 마을 해관이 있고 네. 또 가까이에 면사무소 뒤에 보면 주차장이 큰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로폭도 그렇게 좁은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도로 포장이라던가 추가적으로 왜 돌아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주차하다 보면 또 좁다라고 해서 추가 공간을 더 마련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다양도로 생각을 하고 그 부지를 선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금 전부 다 걱정이 많으신데 그 과장께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만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정 의원님.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그분들이 작은 공간에 뭐 조그맣게 연습하면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또 큰 대회가 있거나 이러면 또 연습의 중요성이 될 때는 또 다른 공간을 또 요청을 하더라고요. 지금 둔전평농역도 그 면사무소 옆에 한옥 건물로 잘 지어져 있는데 또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뒤에다가 그 졸업식 건물로 또 하나 지었잖아요. 그렇게 자꾸 요구가 이게 늘어나거든. 그러면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을 때 좀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2호나 3호나가 돼서는 안 돼. 사무실 따로 있고 전수관 따로 있고 뭐 비품실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자꾸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좀 아픔이 있더라도 결단을 좀 내리고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에 있는 회원들만 말만 듣고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다음 세대들이 그 단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연습도 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수관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삼배 민속에 대한 전수만 하지만 여기서는 꼭 삼배를 떠나서 지역의 그 문화 공간으로서 또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뭐 미조나 시조나 이런 연습 공간, 풍물까지도 다 그렇게 다 같이 쓰는 걸로 해야지. 이 시골의 인구는 별로 없는데 다 따로따로 뭐 연습실, 뭐 전수관 이렇게 지어달라 그러면 그걸 다 충족하기 너무 힘드니까 민속에 관한 민요 시조까지도 다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초등학생들이라도 뭐 그런 민속에 대한 공부나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을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지금 회원들만의 의사만 딱 들고 뭐 그렇게 결정하기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기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급하다는데 시급하다는 이유가 뭐죠?
왜 시급하죠? 보존 회원님들이 불편해서 네, 그거죠. 시급하다고 행정적인 말씀드리고, 시급함은 없는 거죠. 주민분들이 시급하면 저희도 약간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발빠르게 움직여주는 주민분들은 것도 오랫동안 방법이- 기다려왔기 때문에 네. 예산이 확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좀만 더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행정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지금 보고 있어요. 12월 달에 공유재산 계획관리 반영을 해야 되고 1월 달에 부지 매입되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게 안 돼 버리면은 그 뒤로 미쳐지면서 뭐 도비를 사용하고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죠. 그렇지는 그런 건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진행이 만약에 조금 어렵게 된다 그러면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도화랑 얘기했던 그런 사업비적인 면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무기한적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언제까지 꼭 집행해야 도비를 한다라는 뭔 그게 있나요?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내년 1회 추경에 네, 편성을 해주시는 걸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도비 세워서 도에서 내려준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시간이 있네요. 당초에 그 우리도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못 예, 팀장 과장님 그 뒤에 저기 팀장님 좀 받아주세요. 예, 예. 저희 추가적으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가 천재당에 보면은 컨테이너에 소품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품이 조금 망가지는 부분도 조금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품이 망가지니까 이 문화시설을 지어가지고 그 망가지는 소품도 조금 최소화시켜서 빨리 조금 좋은 환경에다가 갖다 놨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저희들이 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거는 아니죠. 이게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결정해서 다음 주 월요일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본회의에서 우리가 승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게 안 되면은 올해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할 수 있는 일정이 별로 없죠. 그러면 내년에 당초 끝난 다음에 내년에 회기가 또 임시회기 열었을 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면 3월달, 4월달일지 그때 되겠네요. 저희가 도에서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내려 보내주려면 저희가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다가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지금 반영을 지금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1회 추경 전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토지 매입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 합니다. 지금 올렸어요? 네, 요구는 했습니다. 네네. 과장님 한 저기- 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예.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예, 예. 이렇게 이런 중차대한 것들에 대한 토지 유치를 선정할 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란 이안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는 없습니까? 이거는? 꼭 하나만 딱 정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부지를 딱 계획 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용만 쭉 보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이란 이안이 있다.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 판단해 주세요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은 없나요? 전혀 그것도 없으니까 지금 하나 놓고서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하시죠. 이 부분 예, 회계과장님 발언해 주세요. 네. 그 의회에 이송이 되기 전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별도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일단 가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란 이안해서 하는 거는 일단 불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시민위원회는 이 부지가 맞다가 안 맞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민간 단체들이 민간인이죠, 그죠? 민간하고 공무원 당연히 그렇죠. 예, 같이 그분들은 이 사업을 목적을 보고 이 사업의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거고, 그분들이 이 땅이 맞다 안 맞다 적합성을 따지진 않아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부지가 맞냐 맞냐 적합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를 수 있죠. 절차적으로는 이렇게 순서는 맞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거기서도 이 목적들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하시지만 거기서부터 한 2안 정도 해가지고 2개 안을 좀 채서 주면은 우리가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선택은 좋은데 이거 하나 딱 올려서 이거 아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일정의 문제가 되고 예산의 문제가 되고 앞으로 물리적 시간이 되냐 안 되냐 뭐 회기가 언제 또 있냐 이런 얘기하고 고민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렇다고 하려니까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고 여기서 우리가 갈등을 하게 돼요.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판단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가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 소관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쭐게요. 마을지원센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경사가 가파른데 그 경사가 좀 완만하게 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그 장기 미집행 도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네. 저도 그 현안 사업과 담당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보다는 조금은 내려갑니다. 근데 그 오른쪽 집 때문에 그 더 낮출 수는 없다. 그래서 경사가 있는 그 군청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 자체를 높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거기는 원바닥에 좀 있는 안 됩니다. 도로는 예, 예, 그 어차피 그 대상 부지하고는 고가 굉장히 세던데 예, 많이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겨울철에는. 예. 그리고 또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도시계획도로 놓으면서 그 안전에 아마 그 유의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안전 펜스라든지 또는 뭐 과속돼서 뭐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거 물론 뭐 잘 하시겠지만 도로 자체가 그렇게 넉넉한 우리가 거가 아니에요. 거기가 급경사라고 보니까 예,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저기 지속 가능한 시범주택 신축인데 이것도 제가 아까 뭐 사담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 지속 가능한 시범이라는 이름을 붙인 주택치고는 너무 비싸요. 그죠? 9억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소의 9억이니까 4억 5천 정도. 아, 두 개소가 9억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개소당 4억 5천 정도. 장대 이제 완전 그 제로 하우스를 추구해서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예상은 4억 5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그 18억. 예, 예, 맞습니다. 18억이잖아요. 두 개소 9억이. 9억이잖아요, 예, 그죠? 그럼 평당 3천만 원이에요. 예. 근데 그 시범이라는 표현에는 그 목적 사업이 어떻게 보시면은 이렇게 그 에너지를 자연에서 얻어가지고 쓰는 시범 주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주민들에게 그런 걸 소개해가지고 나중에 활용하는 거는 뭐 군에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그걸 우리가 차지하더라도 그것이 시범이면은 주민들이 아, 나 이런 집 짓고 싶어라는 동기부를 줘야 하는데 건축 단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동기부를 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평당 단가가 3천이면은 일반 주민이 이제 지키는 뭐 안 한데 짓죠, 아예 그냥. 근데 이제 일반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건 일반 주민들이 그 주택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일부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지열이면 지열만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태양광이 있으면 태양광이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벽체도 이 패시브 하우스라는 그 뭐 특정 벽을 써서 뭐 한다면 그것만 또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단열을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뭐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 단가 일반 주택보다 좀 비싸게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모델하우스를 지어요. 그럼 이렇게 이런 시설에는 이게 얼마짜리입니다. 평당 단가가 분양가가 얼마입니다라고 해서 소비자들을 구매를 자극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시범주택이라 하지만 소비자가 난 이렇게 짓고서 난 이렇게 한번 지어볼래라고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의 집이 아니에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만 따서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이게 그게 뭐 그렇게 몇 개 따가지고 가면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설계 짓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조금 저렴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예산을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아 나 이런 집 짓고 싶어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시범 주택에 대한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라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면은 예. 네, 의원님 말씀처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지어서 그다음에 나중에 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숙박을 사용한다든지 지역에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좋아요. 뭐 잘 지어가지고 잘 쓰면 되니까. 근데 제목이 시범주택이다 보니까 과연 그게 시범주택인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죠.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게 상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원센터도 위치가 최적이 거기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죠? 예, 일단 저희가 이 공모할 때 부지 확보가 선행이 돼야지만 할 수가 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실무진에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찾은 게 이제 이 부지를 적정 부지를 지금 확보를 원래 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거론됐던 데는 거기가 아니었잖아요. 맞네? 그것까지는 제가 오기 전이라서 팀장님 거기 맞네? 그죠? 예. 근데 거기서 그쪽으로 옮긴 이유가 뭐예요? 아, 저기 팀장님 여기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저기 그거는 의원님 아까 우리 갔던 주차장. 예, 알고 그 있습니다. 주차장 예. 예, 위치는 예, 제가 팀장님 알고 발언하세요. 예. 마이크 크시고요. 예. 아래쪽 지금 평창 초등학교 뒤쪽에 주차장 조성돼 있는 데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넣었었는데요. 이제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민들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놨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철거를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한 부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주차장으로 계획된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저희가 거기에 거점 시설을 안 하게 되면 이제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오히려 거기 지금 이제 지원센터로 하려고 하던 그 입구 쪽에는 공간이 안 나오네. 지금 주차장 조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쪽으로는 연계해서는 입구 쪽 말씀하시는 예, 입구는 단위 이렇게 지면은 되는데 한 개 다는 면적이 약간 좀 작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높이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면적이 이게 너무 세서 이게 뒤에 하나로 합치기는 약간 좀. 근데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경사도 세고 그러면 활용도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거기에 다 차 타고 올라가지 않고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집안 자체도 암이잖아요. 예. 그러면 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으로 돼 있는 그 형태, 그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그 형태, 거기에다가 높이 만들면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일단 지금 도로 하면서도 지금 그 밑에 부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지금 현장에서 앨먹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고 공사가 도로가.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단을 질 수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뭐 공사하고 있으면서 그 장기 미집행도로 하면서도 고생하시고 뭐 늦어지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차피 건물이라는 거는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한번 지으면 다시 옮길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조금 더 늦게 가고 좀 어렵더라도
최적의 장소를 찾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범주택 지금 이제 두 군데 아까 현장에서 보고 왔잖아요. 예, 예. 영목주에서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 역시 저는 위치는 거기는 안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사정은 제가 파악하기는 똑같습니다. 그 부시 예. 확보 면에서 예. 확보가 돼 있어야지만 공모를 할 수 있어서 점수가 이제 만점 받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일단 의원님 뭐 제가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예. 이게 27년까지인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추세가 이제 그 기간 중에 끝내라는 입장이라서 저도 이제 7월달에 왔지만 이 공모안대로 지금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변경이 가능하면은 변경을 검토해서 또 할 지금 아까 그 센터장님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계획대로 가면서 저희가 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가능하다면은 한번 국토부에 협의를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현장에서 저랑 또 나중에 뭐 또 두 군데 더 보고 예. 그렇게 하셨지만 그 중앙도 그렇고 협의가 가능한지 먼저 좀 알아보시고 가능하게 좀 이끌어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치가 세 군데 다, 그리고 그 이제 시범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기간 게스트하우스라든지 뭐 전지훈련 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1년이든 2년이든 살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그분들이 와서 잠깐 살고 그러면 그분들이 잠깐 살고 나가면 그 안에 시설들도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 주택은 저희가 뭐 장단기 임대주택으로 지금 예, 운영할 계획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임대가 뭐 보름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보다는 뭐 1년 내지 2년 단위의 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게 맞지, 단기로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시설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이 공모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서 국토부하고 한번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깐 보충 질의 좀 이따 하시고. 예. 예,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그 하리 마을 지원센터 신축 부분에서 이걸 지어서 어떤 용도로 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를 할지 이 공간에서. 지금 1층은 일단 반은 마을 사랑방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로당처럼 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한 반 정도는 자원, 이제 이 우리 동 살리기 컨셉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자원 순환 재활용 부분이 있어서 이제 자원 해수 센터 기능도 하고 재활용 제품으로 만든 물건도 판매를 하고 그런 기능으로 이제 1층을 쓰고 2층은 이제 체험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뭐 교육실, 그다음에 이제 공유 창고, 사무실, 도시센터 이제 사무실 이렇게 해서 2층은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동네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에요 지금? 현재 하육리는 경로당이 없는데 그 국토부에 제출된 공모 계획상에는 뭐 하육리 경로당이라는 단어를 못 쓰기 때문에 일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하리 마을 사랑방으로 이제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 마을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이제 엊그저께도 담당자 보고 이게 나중에 혹시 되면 경로당 등록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저쪽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여기 하육림. 예. 하육리 경로당을 1층의 일부만 경로당을 쓴다 이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니, 현재 마을 사랑방으로 돼 있습니다. 잘 뭐 활용하는 부분은 뭐 괜찮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지원센터는 결국은 하육리만 쓰는 건물은 아니죠. 예. 평창 읍민 누구나 다 쓸 수 있잖아. 그렇죠. 예, 하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로 인해서 뭐 재활용 활용도 하고 2층에는 체험실로 쓰고 뭐 이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 예, 탄소 이제 교육도 실시하고 탄소 제로 이제 학생이나 뭐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탄소 제로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교육도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이 완공이 되면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되죠. 일단 뭐 저희가 어디 위탁 줄 건 아니잖아요. 계획상에는 이제 마을 관리사를 양성을 하도록 돼 있고요. 예, 이 건물 자체는 이제 군에서 직영 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아까 이창 의원님 얘기했듯이 주차장에다가 저희가 이제 태양광 시설을 하면은 공모할 당시에 연수입이 뭐 2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그런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좀 할. 그 운영 주체는 주민이 되는 거고 군에서 관리를 해요. 일단은 도시재생센터 현장 지원센터가 이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주민협의회가 이제 같이 들어와서 같이 운영을. 그래야 되죠. 예, 예. 우리 도시재생 취지가 그거잖아요. 주민들이 운영하는.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리 지속가능 시범주택 운영은 이거는 두 동의 건물을 지어서 주민한테 임대를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이제 에너지 자립 건물로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 그랬는데 자립 건물로 지어서 일단 다용도로 이제 쓸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뭐 비상 상황 시에 뭐 어떤 집이 화재가 났다. 그럼 임시 거주 공간이 없다면 뭐 거주 공간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예. 비상시가 아니면 그냥 비워둘 거예요? 평상시에는 단기 임대로. 임대로 줄 거예요? 예. 임대로 이제 해서 뭐 기농기촌 체험하러 온 사람이 있다면은 뭐 몇 달. 아예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이 기간을 정해서 단기적으로 임대를 주는 거예요? 예, 저는 와서 이제 저도 이걸 왜 숙박 시설로 등록을 안 하냐, 예. 그 펜션처럼 뭐 여관처럼. 근데 그랬더니까 여기는 숙박 시설 등록이 안 된다입니다. 이게 개인 그거라서 주택 지역이라서. 예. 그래서 일단 단기 임대 형식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뭐 누가 뭐 일주일이 필요하든 한 달이 필요하든 뭐 전지훈련원 선수들이 뭐 보름이 필요하든 그러면 월 얼마씩 하루에 얼마씩 내고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쓰는 그 일종의 숙박업도 예, 되겠네. 예, 비슷한 겁니다. 예, 근데 비슷한데 숙박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나는 뭐 전세로 주든 월세로 주든 주택 주민한테 주는 건 아니고. 예. 이제 현재 공무상 계획은 그런데 아까 이청열 의원님처럼 뭐 장기적으로 임대도 이제 저희가 한번 검토를 또 다시 해봐야죠. 해본다. 예. 아 그래도 주민 우리 동료원들이 얘기했지만 건축비가 너무 비싸 진짜. 예, 진짜 비싼 집을 지어서 예. 이게 뭐 개인 사업이면 이렇게 못하잖아. 이거 지금 임대 3배 주려고. 제가 와 보니까 3배 정도 이제 단가가 일반 주택보다 좀 높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패시브 하우스가 이렇게 비싸나 저도 이제 했지만 일단 뭐 설계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비싼 이유가 그 에너지 효율 때문에 그러나? 예,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 평창 컨셉이 안전, 그다음에 에너지, 탄소 제로, 뭐 그게 컨셉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그런 식으로 컨셉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그 난방은 지열로 해요? 뭐 지열로 할지 태양광으로 할지 아마 여러 가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방법을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할 때 아마 아니 지열도 하고 태양열도 이중으로 한다고? 예. 지열은 어쨌든 난방 위주고 태양광은 전기 위주가 될 거고 불 같은 아주 거. 공사비 올리려고 난리를 치는 거만 하지. 아니요, 왜냐면 저기 이 난방은 지열은 난방뿐이 안 됩니다. 그 이 등은 또 태양광뿐이 안 됩니다. 예, 이게 에너지가. 예. 그 가성비가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일단 이 공모할 때 컨셉을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공모 심사하는 분들이 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이게 장려하는 그거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네. 또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줬다는 거네 그러면. 난방 뭐, 따로 뭐 따로 해서 태양열 뭐 지열 다 해서 같이 해서 건축비 올리고 그런 아주 복잡하게 해서 설계를 했대 해서 잘했다고 점수를 주는 사람도 그렇네. 나.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의원님 저희 뭐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다시 장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아마 단가가 공모 선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는 내가 이해가 뭐 컨셉을 그렇게 잡았다는 목표를 거죠. 위해서는 뭐 예. 뭐든지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 선정이 됐잖아. 예. 이렇게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이런 건물 서너 개를 더 짓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아까도 뭐 우리 팀에서 협의를 봤지만 그건 이제 국토부하고 다시 뭐 협의를 해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래 비싼 건물 두 개 지어가지고 하지 말고 평창읍에 숙소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예. 예? 전지훈련 대유치를 해놓고 사람들은
정선 영월로 가잖아 그 선수들이. 그럴 거면 이거 2개 질 거면 5개는 짓는다고 제대로 하면 5개 지어가지고 숙소로 쓰고 그럼 좋지 않겠어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단가가 아무리 올랐대도 저도 지금 3배 정도 패시브 하우스가 된다는 거는 좀 와서 의아했고, 저희가 지금 우리 가정주택 같은 경우도 개인이 지면은 뭐 요즘 700 정도 그런데 관에서 지금 이제 1,000만 원 정도 평당 들어가고, 저희가 또 공단에 있을 때도 또 무일이 했더니 거기는 뭐 거의 1,800까지 들어갔거든요, 평당. 예, 일반으로 지도. 그래서 이게 이제 패시브하우스 적용해서 아마 3배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도 협의를 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단계가 들어가면은 평당 한번 다시 한번 이 금액이 나와서 뭐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한다 그러면 어떤 아까 동료 의원도 위치도 좋은 위치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면 우리 인재의 벤치마킹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전주훈련청처럼 아예 아주 숙소 위주로 해서 좀 돈 들여서 크게 지어요. 지어서 근데 그렇게 써먹으면 저희는 되지. 이게 컨셉이 뭐 숙소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고 이 도시 재생 아니 그 이 도시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선정을 위해서는 뭐 열심히 노력한 부분은 인정을 하니까 그분은 잘하셨어요. 잘하시지만 뭐 감독 기관도 있을 거고 지휘하는 기관도 있겠지만 잘 설득을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건물을 한번 지어보세요. 한번 저기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거는 제 생각도 안 맞아. 그렇게 비싸게 지어가지고 건물 2동 지어놓고 뭐 가끔 뭐 비워뒀다가 주고 이래서 그 뭔 그 가성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좀 변경을 과도하게 하더라도 이번 도시재생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는 정말 잘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아무리 패시브 하우스라도 3,000만 원씩은 뭐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희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 재생 시범주택 그 혹시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간 적이 없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패시브 하우스는 한번 삼성에서 지어서 운영하는데 한번 가봤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지금 가까운 원주에 가면 있어요. 원주 가면 그 지속 가능 그 탄소 제로를 해서 시범 지역을 해서 지열로 된 주택하고 태양열로 된 주택을 제가 한번 그때 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지금 이제 아마 정부나 나라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아마 이 주택을 시범 단지를 하라고 해서 아마 과장님이 여기 응모하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 한 7, 8년 전에 갔었는데 아마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다가 아마 원주에다 물어보시면 그 시범주택이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호응이 좋았어요. 정말 지열로는 밑에 그 연료를 갖다가 하고 직접 집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시범을 줘갖고 한번 가봤는데 거기 한번 벤치마킹 한번 쭉 갔다 오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 지금 저희들이 시범주택을 거기 물론 가까운 거기도 괜찮지만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거점시설이 사실은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거점시설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편리하게 가서 거기서 이제 뭐 회의도 하고 자기들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위치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물론 많이 뭐 완화가 된다 해도 거기도 제가 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주민들의 소통 공간과 체험 공간을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저번에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중단된 후에는 자생적으로 그 도시재생이나 마을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요? 지금 대화 같은 데는 자생적으로 지역 특화형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여기 평창읍 우리 동네 살리기는 관에서 관리를 그 계속 관에서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예. 지원을? 건물 관리는. 예. 아니 건물은 그렇지만 뭐 체험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계속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동네 살리기는 자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데 할 수도 있겠죠. 주민들이 이제 어떤 컨셉을 잡아서 좋은 네. 그게 있으면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전에 좀 의원들이 간데 보면은 우리 동네 살리기 뭐 도시재생이지만 그분들이 체험을 해서 무슨 뭐 향수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비누 뭐 아니면 그 지역에 나는 토산품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체험도 하게 하고 또 판매도 하더라고요.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냥 그게 운영이 그 마을 자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가면 그냥 방 강제적으로 그 이제 사주고 체험하고 왔는데 우리 지역도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한다면 행정에서 계속 끝까지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을런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 방안도 좀 모색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일단은 마을 관리사를 양성을 해서 일단 자생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해서 자립할 때까지 지원은 저희가 이제 예. 저희고 의원님 말씀대로 뭐 자생을 해야지 정상화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에너지 그 주택을 차라리 아까 지금 우리 그 저기 지금 새로 그 도론하는데 우리가 동네 살리기 하는 그 센터 거기에다가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약간 뷰도 좋을 것 같고 위에다가 하면 약간 그러니까 상우에니까 그러면은 뭐 외부인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역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임대를 준다 해도 위에서 시내가 좀 다 보이고 밑에 아래층보다는 저도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좀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네. 예, 그 마을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잘 다니고 편리할 수 있는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도 이게 공무 안대로 추진하면서 저희 실무진하고 마을 저기 도시재생센터하고 또 건설교통부에 해서 만약에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면 이 시기 내에 또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기 효율적인 방안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가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진리, 도로관리용 제설창고 신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남쪽하고 북쪽하고 그 제서 그 눈의 그 뭐라 그러나 강설량이 차이가 많죠. 네, 좀 북쪽이 조금 더 그죠. 강설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설 관련된 도구라든지 제설에 필요한 물품들도 많이 북쪽으로 많이 가 있죠. 네, 지금 그쪽이 좀 저기 많이 재산제 하나가 있나요? 여기 어디 있나요? 북쪽에는 어디 있죠? 좀 진부에 하나가 진부 지금 하나 신축 중에 있고요. 네. 대관령에 하나 있습니다. 대관령 하나 있고. 그럼 이쪽 용평 쪽, 봉평 쪽은 없네요 보니까. 현재 지금 용평, 봉평 쪽은 진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부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게 그 제설하시는 분들이 그게 이제 막 급하게 눈이 막 올 때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싣고 나르기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제설차가 많이 열악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좀 얘기 벗어날 수 있는데 제설차에서 제가 사고 날 뻔했어요. 눈이 막 내리고 꼬뭇꼬뭇해지는데 제설차 그 삼날이 그 양쪽에 봉이 그게 봉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가다가 모서리에 차에 그 앞에 삼날을 받칠 뻔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차선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니까 그 차가 앞에 삼날 핀기 그 차보다 약간 폭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더 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올해 겨울에 올 때 한번 안전 점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현장 본 제설창고 신축 부지는 제가 보기 굉장히 적합하다고 봤어요. 굉장히 위치도 괜찮고 특히나 또 배째 밑에 그 경사로에 있는 도로 하다 있다 보니까 위치도 방림하고 밑탄 그 다음에 평창까지 커버할 수 있는데 샷까지 밑탄은 좀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 좀 괜찮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창군에서 보유한 차량과 그다음에 그 사설업체가 들어온 차량하고의 그 차량 대수가 한 10여 대 된다 그랬죠? 합쳐가지고? 예, 군청 보유 차량이 총 6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설이 몇 대가 들어오죠? 임차 장비는 총 23대입니다. 덤프만 23대고요. 23대. 백호가 4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설 관련된 그 재료를 싸놓는 거 하고 그다음 차량이 대기하는 거 하고 해서 공간은 충분히 가능한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주진의 예를 들면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주진 대기소에는 총 9대가 투입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4대 부분은 군 보유 장비이기 때문에 네. 뭐 군청에 주차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있을 수 있는데 5대 분량은 그 공간에 항상 상시 대기해야 되거든요. 대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그 차량 한 대의 규격이 그 모든 장비를 다 세팅했을 때 3m 폭에 8m 폭입니다. 걸리죠. 예, 아니 한 대 폭원이 이제 차량 폭원이 그러면 세 대를 5대 분을 그 부지에 앉혀보니까 충분하더라고요. 나머지 2배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부지는. 예, 그래서 아마 차량 대기하는데 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째 있는 도로에서 길게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땅이 이제 길게 생겼는데, 그럼 그 경계라는 차가 들고 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 턱을 다 없애는 건가요, 싹 다? 도로하고 똑같이 잡을 겁니다. 기존 도로하고. 도로하고 똑같이 그냥 예. 경사까지 맞춰가지고요. 예. 도로 기존 도로 군도하고 수평을 맞출 겁니다. 수평 맞춰가지고. 거기는 혹시나 뭐 차량이 오고 가는데 문제는 없고요. 지금 봐서는 뭐 가감 제가 차선이 아까도 필요 말씀드렸는데 법적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가감차에 대한 의무 사항은 없지만 그 차량이 이제 이동 차량이 많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어서 네. 저희 저번 10월달에 교통 조사를 다 했습니다. 네. 해봤더니 그 지점은 아니지만 그 아랫 부분에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466대가 24시간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24시간을 나눠보면 평균적으로 18대에서 19대가 통과하는 결과가 지금 그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맞은편에 그 쓰레기 그 분리수거장인가요? 그죠? 대기 장소죠. 거기까지 올라가죠. 그 전까지 가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그 제일창고 지금 우리 대상지에서 좀 더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맞은편에 쓰레기 그 제설차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쪽하고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 거리가 뭡니까 이게? 거기하고 상관이 없. 예. 그 상관없어요? 밑에 위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난 또 어제 아까 그림을 보니까 차들이 쭉 대가 보니까 맞은편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근데 사실 그 왕래가 잦지 않은 차들에 대한 그 가감 차선을 만들어졌는데 혹시나 이 제설 차들이 대하는 상태에서 가감 차선이 없어가지고 위험 요소는 없을까라고. 예, 사고의 위험 때문에 검토도 했었는데 한 차로를 넣어버리면 그 대기소를 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상지 그 유치로는 하여간 뭐 사실 적합하다는 생각을 많이 좀 해봤었어요, 현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사업이 올해 눈이 많이 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업이라는 게 미리 빨리 돼가지고 올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못 보고 내년에 보겠네요. 내년부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가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예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부서별 질의 토론을 거치고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예산 관리 계획안의
위원들 간의 의견이 합의한 결과 부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중 평창 방림 3대 민속 전통 공연 문화시설 신축에 대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부지 입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부지 위치 변경을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대 의견을 전제로 하여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회부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 심사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